네,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제가 위탁 판매를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사실 반품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무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하나의 난관처럼 작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인생 첫 반품을 받았을 때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막 시작하고 첫 반품을 겪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점과 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우선 초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위탁 판매의 반품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직접 창고에 쌓아두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서 그 과정을 잘 중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를 봅시다. 우리는 도매처로부터 물건을 받고요, 이거를 온라인에 올려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은 도매처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송이 되는 형태인 거죠. 자, 그러면 반품도 정확히 이 반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비자로부터 반품 신청을 받게 될 테고요, 그러면 이렇게 솔루션에서 반품 신청 등이 뜨게 될 겁니다. 만약 솔루션을 안 쓰시고 계신다면 이렇게 사이트 자체에서 보일 테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반품 접수를 해야겠죠.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도매처가 반품을 직접 처리해 주는 경우, 우리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전자의 경우 재고 보유 도매처인 경우가 많고, 후자는 중개형 플랫폼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도매처가 반품을 처리해주는 경우부터 볼게요. 이때는 매우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도매처가 모든 반품 처리를 해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매처에게 접수만 해주면 돼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도매 사이트에 반품 게시판 같은 곳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주문번호라든가 아니면은 수령자 이름과 본인 계정 아이디, 관리 코드, 이런 어떤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넘겨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품을 접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매처에서 알아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조금 일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제품이 발송된 택배사를 먼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택배사 사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반품 접수를 통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때 기존에 상품이 발송되었던 송장번호를 기준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접수가 들어가게 되면 택배기사님이 상품을 수거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원운송장을 기준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수거된 제품은 우리 사업장 주소가 아닌 제품이 발송된 장소로 수거가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탁 판매 반품의 기본적인 과정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만은 않습니다. 반품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는 그 문제 상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매처가 반품을 안 받아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정말 여러 경우들이 있어요. 상품이 파손되었다든가, 고객이 제품 포장을 훼손했다든가, 제품이 냉동이어서 반품이 안 된다든가 하는 도매처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제품이 파손되었다는 경우에는 우리도 소비자에게 반품을 해주지 않을 권리가 있죠. 근데 항상 문제는 애매한 경우예요. 애매한 경우. 제품이 아예 파손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장지를 다 찢어놓은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조립만 해봤다든가, 혹은 한번 사용을 해봤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죠. 이 경우에는 소비자는 상품의 불량이거나 상세 페이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반품을 신청하게 됩니다. 도매처 입장에서는 이미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안 된다고 할 테고요. 그러면 중간에서 되게 애매한 입장이 되어버려요. 이때는 명확한 정답이 없습니다. 그 도매처가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하느냐, 소비자가 또 얼마나 진상이냐 등등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친절한 CS로 고객의 마음을 녹여서 그냥 쓰게 만든 적도 있었고요. 누가 봐도 제품에 하자가 있었는데 도매처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반품을 거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잘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상세 페이지 하단에 반품과 관련된 규정을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여라도 소비자가 진상으로 나올 때 우리가 대처할 만한 명분이라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배송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도매처가 반품을 일반적으로 받아주는 경우에도 이 배송비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에는 소비자가, 제품의 하자 등의 문제로 인한 반품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게 정석이죠. 하지만 늘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제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물기 싫어 제품 하자로 반품하는 악질 고객들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고객에게 전화해서 배송비를 직접 받으셔야 되고, 배송비를 물거나 반품 재접수를 하지 않을 시에는 마켓에 직접 들어가서 반품 거부를 하겠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자동 환불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품 하자인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에게 돈부터 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고객에게 잘 말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배송비를 물지 않으면 반품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자주 드렸었어요. 어차피 빠른 환불 제도에 대해서 고객도 뭐 잘 아는 건 아니니까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선택을 내린 건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 그 실랑이가 30분이 넘어간다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6,000원 정도는 그냥 부담하시기를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그 6,000원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진상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시간이 비싼 사람이 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성장해야 될 길이 머니까 그냥 좀 참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반품 주소지를 어디로 등록해야 되느냐 여부인데요. 이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도매처가 재고 보유 도매처이고 한 창고로 모든 반품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반품 주소지로 넣으시면 돼요.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장 혹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제품이 우리 집으로 오면 어떡하냐 라는 물음을 많이 주시는데요. 물론 실제로 저도 몇 번 겪어본 적이 있기는 해요. 우선 이를 막기 위해서 자동 수거 방지 처리를 먼저 해두셔야 됩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톡톡으로 문의해서 직접 자동 수거 예외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옥션과 지마켓도 특정 택배사의 경우에는 자동 수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23년 1월 기준으로 자동 수거 예외 처리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품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판매자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채팅 상담으로 판매자 직접 수거로 바꿔주셔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이걸 깜빡하고 우리 집으로 와버리면 어떡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해당 택배사에 접수하셔서 우리 집에서 원래 원 운송장 주소로 택배를 보내시면 돼요. 시간만 이틀 정도 더 걸릴 뿐이지 원칙적으로는 같거든요. 다만 애초에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옥션 지마켓에서 들어온 반품건들은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이탁 판매에서 반품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사항들은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반품에서 어려운 것은 이런 행정적인 것들보다 진상들을 상대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진상이 때로는 고객일 수도, 때로는 도매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현명한 중개를 잘 해주는 게 우리 위탁 판매의 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는 사입이나 제조와 달리 단 하나의 리스크도 지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만큼의 귀찮음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